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창건 101돌째 즈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보내는 꽃바구니를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리룡남 동지가 6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곽업주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탱기에는 중국공산당 창건 101돌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속상해서 곽업주 부부장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 동지가 보내는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해드릴 것을 리룡남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중국공산당 창건일의 즈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온 데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따뜻한 사랑에 떠받들려 평양 중등학원이 원아들의 행복의 열함,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 궁전으로 일도선 때로부터 6년이 됐습니다. 뜻깊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일꾼들과 교직원 원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친어버의 사랑을 격정 속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은 원수님, 바로 이 부름을 늘 가슴속에 안고 사는 우리 원아들이어서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아들을 위한 중등교육 환경의 번복이 표준을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고 2016년 7월 2일에는 완공된 우리 학원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학원 건설장을 지나다니실 때마다 우리 원아들이 밝고 창창한 군 읽는 소리,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의 다심한 손길로 학원의 여러 곳을 세심히 다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원아들을 세상에 부름 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었다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원아들은 모두 당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신은 아들, 딸 부자가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녕 그날은 친아버지 뜨거운 줄 가정이 그대로 우리 원아들의 보금자리에 속속 들이스민 사랑의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위운이 학원에 전해질 때면 교육자로서의 궁지와 함께 자식의 성장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랄까 가슴 뿌듯한 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원 교육자의 유다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에게 숭고한 후대감과 비애감, 친부모의 다스만 사랑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 양심을 지니고 원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하신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무겁게 닮아듭니다. 원아들의 한 생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되시오. 원아들 모두를 군을 한 점 없이 우리 당의 핵심, 나라의 육군들로 훌륭히 키워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받들어서 우리 원아들에 대한 교수교양 사업에 힘과 지혜를 다 바치려고 합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당의 국토관리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국토관리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 강하천 정리와 사방야계공사, 도로기술 개선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관리 사업을 지난 시기처럼 땜떼기, 보순하는 식으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일신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마군을 범벅이 대상으로 정하고 올해 봄철까지 강하천 종류와 더러기술 개건 사업을 꾸는 데 이어서 모든 시군들에서 기마군의 수준만큼 끌어올리자 이렇게 허소하고 여기에 대한 범벅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한 데 이어서 모든 시군들의 설계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여기에 맞게끔 시공 일꾼들 현재 파견하고 여구성을 높여서 높아진 강바닥들을 파내고 물길을 고쳐 펴는 등 또 제방을 든든히 쌓고 해서 구웠던 콧물이 와도 강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기술 개건 사업 역시 도로의 경고성, 문화성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천군은 산들도 많이 끼고 있고 또 게다가 바다까지 끼고 있어서 일단 장마가 시작되면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불어나고 바다 수면까지 높아져서 큰 물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비추어서 물길을 바로잡길 직선으로 하고 거기에 기본 제방을 보강하는 동시에 보조 제방과 덧제방까지 쌓아줘서 12연천, 한천, 신기천을 비롯해서 주위 하천들이 큰 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군안이 전반적인 토사 도로들에 한해서 위험 개소들을 장악하고 지난 시기 우글우글하던 도로들을 곧게 패고 또 큰 물에 의해서路面이 침수되거나 토랑이 유실되는 등 도로의 파괴 현상을 미연에 막음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경화성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성구역에서는 큰 물로부터 나라의 귀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콧물을 비롯한 재해성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항시적으로 콧물 넣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 해서 만성적으로 대하거나 무책임하게 사업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후과가 초래됩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재해성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감독원들이 산림 담당 구역을 순회하면서 콧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사전 대책들을 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깊은 골짜기와 콧물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도로 험막이를 비롯한 사방야객 공사를 진행해서 토지 유실 현상이나 산림 피해 현상을 막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한편 령성구역에서도 도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는 도로 보수 개건 사업에서 댐떼기식 이렇게 도로 관리 사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비롯한 자재를 선행시키고 그다음에 노력과 설비들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5월 초부터 시작하였는데 영추 이동 입구부터 마산동 입구까지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도로 포장이 끝나고 인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농장들에서 장마에 의한 피해를 가시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요게 낮은 지역에 열정보에 논이 물에 잠겨있습니다. 잠겨있던 걸 분담된 수문도를 인차 열고 그다음에 자체 양수기들 동원해가지고 물을 품으로써 10시간 안팎에 물을 다 찌웠습니다. 지금은 배 생육을 돋아주기 위해서 카리티탄이나 정소리요, 갱생이로 등 용량제 시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송문천 제방뚝을 지금 복구하고 위험 개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농경지가 물에 잠기지 않게끔 사연에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예상치 않게 150mm 나만 내렸습니다. 한 번에 와닥닥 오다 나니까 이번에 농경지들이 적지 않게 좀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훅이 많게 들어왔는데 자빠진 배들을 다 잃고 세우고 그다음에 논뼈도 다 씻어주고 있습니다. 생육을 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작업반에서는 카리티탄이나 그다음에 나노 교정술을 위해서 벼의 생육에 좋은 용량도 보충하고 그다음에 비담성률도 높여줄 수 있는 강화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입도 빌어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논두렁들이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보강하기 위한 사업,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 가업들 중 급선무로 제기한 당중앙의 의도를 결사관철할 각오 안고 각지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상반년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한 기세를 놓치지 않고 생산 활성화의 경험을 계속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신의주 은하타월 공장에서는 기술 준비 사업을 짜고 들고
기대마다의 만가동을 걸어서 질 좋은 타올 제품 생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주안의 제8기 제5차 전원의 결종을 높이 받들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이 일환으로서 타월 제품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해서 제품 설계서 제품 5종에 대한 제품 설계서를 이미 현장에 먼저 시달하고 질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검사 제도를 이미 다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생산 공정별로 교차 생산 조직을 짜고 들어서 기대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제품의 질을 최대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생산 조직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높은 기능공들이 기능이 낮은 기대공들을 몇 명씩 맡아서 자기 경험도 알려주고 자기 기능에 더 다르게끔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설비 관리자 제품의 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생산 과정에 설비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미리 대책하고 있습니다. 만포시 방사공장에서는 생산 토대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경기를 자주 조직하고 총화와 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해서 정업원들의 생산 의욕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라선 가방 공장에서는 기술 학습을 강화해서 정업원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한편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생산 활성화와 제품의 질 보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업원들이 기술 준비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생산에서 기술 규정의 여부를 엄격히 지켜 모든 제품들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질 좋은 소비품을 생산 공급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에서 인민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에서는 도 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시군들에서 지방의 원료 본천을 효과 있게 이용해서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할 목적에서 인민 소비품 전시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소비품 생산을 올해 경제가업들 중 급선무로 제기한 우리 당 정책의 진수를 진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한 번 절실히 새겼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품한 전시품들도 아직까지는 우리 인민들이 바라는 높이에 정말 인민들의 질적 욕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색이 있으면서도 구질이 확고히 담보되는 제품들을 이번에 새로 출품한 단위들과 서로 호상, 그 성과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 관점, 복무 정신이 질 개선, 질 제고의 근본 핵임을 더 깊이 새겨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흥시에서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습도는 70%로 간축됐습니다. 개성시에서는 오늘 14시경에 최고 기온이 31도, 습도는 85%로 간축됐습니다. 평양시에서는 18시경에 최고 기온이 31도, 습도는 71%로 간축됐습니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습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느낌이 막 알리고 막 다니는 게 막 숨이 차고. 지금 1시간 정도 다녔는데 얼마나 더운지 땀이 막 줄줄 흐릅니다. 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더위를 먹으면 머리가 땡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 해가 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좀 따갑지. 그래서 건강 관리도 좋게 좀 맞았었습니다. 손님들이 더우니까 그늘을 많이 찾아다니고 또 바람이 통한 구역에 많이 서 있길 좋아합니다. 시원한 물과 사이다 이런 걸 많이 찾습니다. 대기 온도가 높아지고 또
체온과 같거나 또 그 이상으로 높을 때는 몸 안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한 여러 가지 피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증상들을 보면 우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피부가 차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 순환기 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될수록 외출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거나 야외에서 활동할 때에는 누순하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고 하거나 해가림 모자를 쓰거나 색안경을 끼고 또 양산을 착용하는 등 해마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어린이가 운동을 하거나 또는 작업을 했을 때 이때는 시간당 0.5 내지 1리터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게는 연한 소금물이나 경구수액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위에 제일 심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늙은이나 또 체질이 약한 사람들,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 열이 있거나 또 열이 난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북위 42도 부근에서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 대신에 남쪽의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오늘부터 들어와서 2, 3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여름날 동안 이렇게 지금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대기 중의 습도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고, 그리고 남쪽에 이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기 때문에 이 기온도 높아지고 대기 습도도 높아서 이 폭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일에 본다면은 이 촌내나 이 수동구에서, 그리고 4일에는 이 무산, 중강, 그리고 수동구, 이 이촌을 비롯해서 내륙의 여러 지역들에서 이 낮 최고 기온이 35도, 지온은 36도까지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고온 현상이 일시적으로는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2, 3일 동안 폭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 사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금속화학공업 부문에서는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짜고 들고 설비들에서 벨트나 비대가 늘어나지 않게 필요한 장치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불량 개소들을 퇴치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발전소들의 설비들이 온도 상승으로 과열되고 성변전 부문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성전선들이 처지면서 나무나 안전 구물망에 다 단락 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만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예견성 있게 세워야 합니다. 석탄공업 부문에서는 이제 열부름 현상으로 이제 서철 내로들이 이제 불어날 수 있고,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이제 전차선들이 처지고 내로 부름 현상도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대책들을 이제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 비상통보 체계를 통해서 재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들을 제때 장하고 통보해 주기 위한 사업들을 이제 따라서 있습니다. 큰 물이나 고온, 폭염 같은 불리한 자연 기상 조건의 영향을 제일 심하게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농업 부문입니다. 6월 말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일부 논들이 침수된 조건에서 침수된 벼의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앞으로 예견되는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논뼈는 지금 한창 알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이제 어린이삭이 생기는 시기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30도씨 이상의 고온 피해를 받으면 뿌리가 썩고 어린이삭 발육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논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논물 관리는 간단물대기나 포화수식 물대기 방법으로 진행해서 토양 온도를 낮추고 산소 함량을 높여주어서 이제 벼의 아지치기에 좋은 생육 조건을 마련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물 조건이 좋은 논에서는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지면 낮에 물을 대고
밤에 물을 빼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왕금이 갈 정도로 지나치게 마르면 고온 피해를 더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물을 지나치게 말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천수담이나 물 부족론에서 비가 많이 내린 조건에서 물을 잡아두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용량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린과 칼륨이 들어있는 용량액을 종보당 300 내지 500리터씩 5 내지 7일 간격으로 1 내지 2회 분무해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갯거리가 나오는 올종 강냉이 밭에서는 생육이 약한 개체들을 위주로 해서 갯거리 뽑기를 총 대수의 50 내지 60% 정도 진행해서 온도가 더 올라가기 전에 수종되도록 해야 됩니다. 강냉이 밭이나 콩밭에서 물주기를 한번 진행하면 밭 토양의 온도를 1 내지 3도씩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물주기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물기 함량을 보아가면서 진행하되 땅속 20cm 정도까지 푹 젖도록 종보당 300 내지 350 立方메터의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학생들의 가슴속에 시대의 전형들의 투쟁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무대 시대의 전형 리명순 이 편집물을 보면서 저도 울었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총연담회위원회에서는 이런 이 종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 교양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던 과정에 리명수 동지가 직접 만나서 상봉 모임을 우리 학생들과 조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생각하고 이 모임을 오늘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현재 대단한 반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졸업반 학생들 속에서 앞으로 이 당이 부르는 어렵게 힘든 부분에 영역 떨쳐나가겠다는 이런 좋은 반응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손 한 미라도 더 있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슴속에 맺혔던 그 모든 게 막 풀리는 것 같았어요. 졸업 후 당이 맡겨준 어느 처소에 가든 한 생활 애국자로 빛나게 하겠다는 것을 굳게 의뢰합니다. 지난 28년간 지구둘레 10바퀴가 넘는 순회길을 달리고 또 달린 리명순 동지의 그 자욱자욱은 그대로 당가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장 긍지높고 용의로운 인생길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리명순 동지처럼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의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인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일을 더 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행된 리명순 동지와의 상봉 모임은 정말 많은 것을 새겨줍니다. 가사보다도 국사를 앞세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을 걷고 걸을 때 당과 조국은 그 삶을 더욱 감높이 빛내준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우리 인민을 무참히 학살한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복수의 의지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는 속에 소송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구의관의 청년의 글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감행한 미제의 살인 만행 사례들을 보면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전쟁 초시기 미 8군 사령관 우코란자는 제놈의 고용병들 앞에서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이나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자의 살인 명령에 따라서 미제 승냥이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떠버리며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지난 조선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학살 만행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량적으로 학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살인 수법이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만행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것입니다.
여기 평양 감옥에서만도 4천여 명의 주민들을 체포해서는 그중 2천여 명을 이 감옥 마당에서 총살한 다음 그 시체를 21개소의 방공호와 3개소의 우물, 3개소의 조수지에 쓸어 넣었습니다. 피해 줄기가 저희 기천이 막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밟고 너털 웃음을 짓는 이놈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지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숙량이 인간 백정들입니다. 이제는 복수와 피해 결사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6월 30일 18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30일 18시부터 7월 1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4,102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47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4,87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4만 8,532여 명입니다. 그중에 99.843%에 해당한 474만 1,092여 명이 완쾌되고 0.155%에 해당한 7,36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군들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을 안전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자기 지역을 방역 안전지대로 만들게 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악성 전염병의 전파 군원을 철저히 차단 소멸하게 한 사업과 전염병 감시, 역학 조사 및 분석 능력을 높이게 한 사업들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방의 훈한 원료 원천에 우가하여 의료품과 방역 물자들을 충분히 생산 보장하는 것을 비롯하여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을 짜거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비상 방역 단위들과 모든 일꾼들은 전망적이며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지역 방역 사업에서 공간과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대책함으로써 나라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해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5,343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635만 9,5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인 BA.4와 BA.5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서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6월 29일 보고서를 발표해서 지난주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중동으로서 47%였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감염자 수가 약 32%, 아메리카 지역에서 약 14%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구 총국장은
110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늘어났는데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들인 BA.4와 BA.5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각국이 대류행병에 대한 감시 및 유전자 염기 소멸 확정 노력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유전학적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한 변이 비루스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류행병 상황은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디아의 뭄바이에서 4층짜리 낡은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송원들이 잔해 속에서 4명의 주민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가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70년 만에 처음 보는 최악의 가물로 해서 가장 큰 강인 뽀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으며 물량이 적어 논밭에 관계수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온이 40도씨까지 오르는 극심한 열파 현상으로 해서 현재 살아남은 벼들의 수확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바다 수지 어물을 줄이기 위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 최근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수지 어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무인 저종 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축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이 무인 배는 조사가 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개발자들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래상으로부터 착상을 얻어서 이 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물이 해소되기 바쁘게 장마가 시작돼서 며칠 동안 폭우와 많은 비가 내렸는데 뒷이어서 고온으로 인한 폭염이라는 재해성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과 대기 습도가 높아져서 5일까지 날씨는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현상도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여기 위성 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 자강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황해 남북도, 강원도,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꼈는데 일부 지역에선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는 2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북부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아침에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또 대기 습도가 70% 이상으로서 날씨는 무덥겠습니다. 특히 수동과 촌내를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있을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폭염이 나타날 때에는 사람들 속에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일사병, 열사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 시간에는 해가림 모자나 양산, 눈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염료와 광물질이 들어있는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찬 음료는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낮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아침에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동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은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경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